경북대 행정학부에서 한 40년 정도 근무하고 지금은 이제 명예 교수가 돼서 자칭 이제 자유업 학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40년 정도 경북대 근무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제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뭐냐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상식적으로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문제하고 교육 문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교육은 제 전공이 아니니까 제 전공에 가까운 부동산 문제를 제가 꾸준히 뭐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는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40년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젊은 분들도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이제 영끌이라고 그러고 뭐 무슨 갓물주 그러고 그런 말도 있었지만은 제가 젊었을 때는 복부인이라는 말도 유행을 했습니다. 그 복덕방에 복자하고 그 부동산 보러 다니는 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인이 결합을 해서 그 정도로 1960년대 후반에 그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전체에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고 그것이 끊어지질 않고 지금까지 우리 국민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여러 문헌을 접하던 결과 오늘 소개해드릴 그 미국의 헨리 조지라는 분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헨리 조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지금 여기 제목에 나오듯이 원어는 The Science of Political Economy, 그 직역을 하면은 정치경제학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정치경제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 당시로는 헨리 조지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19세기에 살았던 분인데 그 당시로는 이게 보편적인 용어였지만 요즘은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면은 마르크스 경제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학을 경제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든지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번역을 경세재민학이라고 바꿨습니다.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은 세자와 민자는 작게 쓰고 경제학을 크게 썼잖아요. 원래 경제학이라는 용어가 저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뜻은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학문이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본문에서는 제가 정치경제학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헨리 조지가 그 책을 쓸 당시 그때는 정치형 경제학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고 그거를 전제로 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이따 본문을 제가 또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그때 보시면은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헨리 조지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그 생존 연대를 보시면 1839년에 태어나서 1897년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60도 못 살고 50대 후반에 돌아가신 분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로는 지금은 우리 교과서에 이 부분이 잘 안 나오지만 그 당시로는 빈곤 문제를 연구하는데 칼 마르크스하고 아주 헨리 조지하고 뭐 2대 명사라고 그럴까 오히려 그 대중적인 그 인지도는 칼 마르크스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지고 그 추종자를 많이 낳았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칼 마르크스는 그 사상이 공산주의가 돼서 이제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많이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은 헨리 조지는 그런 뭐 학문적 후계라 그럴까 정치적 후계라 그럴까 그런 게 이제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덜 알려진 편입니다. 그 밑에 나오듯이 대표 저서에 진보와 빈곤 이거는 뭐 헨리 조지가 만 40세에 쓴 책인데 그야말로 놀라운 인기를 얻었던 참
고전 중에 고전으로 꼽히는 그런 훌륭한 책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사회는 진보하는데, 사회는 발전하는데 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느냐,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지 않느냐, 그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칼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생긴다고 진단한 반면에 헨리 조지는 그게 아니고, 물론 그런 점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만들지 않은 자연, 대표적인 게 토지 아닙니까? 자연의 대표가 그 토지를 어떤 특정 계층이 사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회제도가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된 걸로 이제 사회 문제의 경제학이라는 것도 있고, 또 제가 번역한 뭐 다른 책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거는 그 중에서 경세재민학인데, 경세재민학은 헨리 조지가 말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60도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말년에 그 경제학을, 자기의 사상을 그 당시의 경제학 체계에 맞춰서 한번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저술을 했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 갔었는데 완전히 탈고는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헨리 조지의 아들이 사후에 정리해서 낸 책입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치경제학은 개별 경제 주체가 아닌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 뭐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부의 생산과 분배에 관한 자연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보통 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실정법만 생각을 하지만 실정법의 근본이 되는 자연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현실에서 법이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잘못되어 있다면 오히려 자연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 자연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연법에 따르면 인간이 생산하지 않은 토지와 토지 가치는 사적 소유 대상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자에는 사람이 만든 인공물, 생산물이 있고 사람이 만들지 않고 주어진 자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든 거는 만든 사람이 소유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게 자연법이지만, 사람이 만들지 않은 걸 어떻게 개인이 소유하느냐, 그건 자연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헨리 조지 사상의 핵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연구하게 된 계기도 바로 저런 통찰력의 매력을 느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연법을 어기면, 이 자연법은 자연의 질서인데 그걸 어기면은 결국 부당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나아가서는 문명이 쇠퇴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헨리 조지가 구체적으로 그 책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몇 가지 문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용문입니다. 정치경제학은 강력한 기득권과 관련된 학문이다. 예,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재산과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강력한 기득권과 관련된 학문인데,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요한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아서 쉽게 억압받고 왜곡된다. 그 학문이 그냥 그대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연구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아서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은 그저 주어진 과목을 배워가지고 시험만 치고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경계태세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건 누구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이거죠. 다음요. 예, 헨리 조지가 이 책을 쓸 당시는 19세기인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경제학의 원조는 애덤 스미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애덤 스미스가 지은 책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국부론입니다. 예, 국부론, 제목 그 자체가 이야기하듯이 국가의 부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도 그 국부론에서 토지의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지적은 했는데 확실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는 이야기를 안 했다 이 말이죠. 그 애덤 스미스 같은 천재가 왜 그랬느냐, 바로 이겁니다. 부유층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갑자기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 위대한 애덤 스미스마저도 그 당시 영국을 지배하고 있던 토지 귀족, 그 영국의 귀족은 다 토지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그 귀족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쫄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헨리 조지는 자기의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애덤 스미스 같은 그런 이제 위대한 인물까지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또 하나의 석학, 경제학계의 석학, 존 스튜어트 밀, 이렇게 써놨죠. 밀처럼 논리의 대가이자 정직한 심성을 가진 인물이 재산권의 근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엄청난 모순과 혼란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는요, 조금 이따 보시면 알지만 또 그런 설명이 나오지만은 존 스튜어트 밀은 분배 문제는 실정법의 문제다. 또 실정법이라는 건 인간이 만든 건 인간법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지배계층의 토지 귀족이니까 토지는 사유재산의 범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럴 수밖에, 기존의 사회질서를 해체하지 않는 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배법칙에는 지주소득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밀 같은 위대한 학자도 기존의 이해관계에 매여서 경제학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대학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대학은 자신의 존재 법칙 때문에 불의를 찾아서 드러낼 형편이 못 된다. 이건 참 대학에 대한 뼈아픈 비판이죠. 특히 이제 가령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더 심한데,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미국에는, 우리나라는 국립대학이 더 유명하지만 미국의 사립대학이 더 유명해요. 그 사립대학은 설립부터 유지까지 토지 귀족의 이익하고 아주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토지에 대한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토지 사유제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불의는 최소한 상대적으로라도 부유층에 유리한데 부유층의 견해와 기대가 대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대학이 정치경제학을 진실하게 연구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대학에서 정치경제학 교수직을 맡으려면 자신에게 맡겨진 진정한 본분을 제대로 추구하지 않겠다고 암묵적으로 약속해야만 가능하다. 헨리 조지가 이런 문구를 강조한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헨리 조지는 중학교 1학년 정도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나머지 이제 독학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명사가 됐는데, 한 번은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헨리 조지를 초청해서 강연을 시켰어요. 그 버클리 대학에서는 이 강연을 계기로 해서 교수로 초빙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헨리 조지가 대학을 막 비판을 하고 현장에 그 당시에 경제학을 막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에 채용이 안 됐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학계에서는 생산법칙과 분배법칙을 구분하여 전자는 자연법이고 후자는 인간법, 아까 말씀드린 그 실정법이라는 식으로 정치경제학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두 법칙은 모두 자연법이다. 아까 그 존 스튜어트 밀도 이야기를 했듯이 부자의 토지 귀족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으려고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자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진정한 구분은 생산법칙은 물리법칙이며 분배법칙은 여기도 중요한 단어죠. 도덕법칙이다. 도덕법칙이에요. 학문의 도덕을 딱 이렇게 결합을 시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정치경제학의 중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토지제도에는
현재 우리나라 또는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 사유제 1번입니다. 또 반대쪽에 이제 4번 토지 공유제, 국공유제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뭐 공산주의권, 뭐 북한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공유제. 그런데 헨리 조지는 사유제도 틀렸고 공유제는 개인한테 사용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2번 든지 3번이 답인데 그 중에서 헨리 조지는 일단 토지 사유제가 정착된 사회에서는 2번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조지 사상을 저는 지공주의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헨리 조지 사상하면 기니까 지공주의는 뭐 다 아시다시피 토지공 개념의 두 글자를 따서 지공주의라고 한 겁니다. 그거를 현실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하고 비교를 하면 지공주의에서는 토지와 지대는 그 토지 가치는 공유로 하고 사람이 만들지 않은 거 토지 주인이 생산하지 않은 거는 모두의 것으로 하고 자본은 개인이 만들었으니까 사유로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체제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사회주의 아니냐 공산주의 아니냐 좌파다 이런 오해가 대단히 많습니다. 세금 제도를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현실의 세제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에서부터 다 같이 세금을 걷습니다. 소득세, 노동에서 걷고 자본세, 자본에서 걷고 합니다. 그런데 헨리 조지는 저걸 비판하는 거예요. 임금에서 그러니까 소득세를 매긴다는 거는 일을 열심히 해서 생산을 했는데 왜 거기에다 세금을 매기느냐.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헨리 조지가 살았을 땐 부가가치세라는 게 없었지만은 말하자면은 예를 들자면 부가가치라는 거는 생산자가 원료를 사와가지고 뭔가 좋게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또 물건을 비싸게 파는데 그 생산의 결과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 그건 시장경제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공주의 세제에서는 토지지대를 다 걷고 그걸로 혹시 부족하면 그러면 국민의 이해를 구해서 노동과 자본에서부터도 조금 세금을 걷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공주의야말로 진정한 사유재산제고 진정한 시장경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파라는 그 오해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분입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로널드 레간 대통령 또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있었고 그분들이 신자유주의 경제를 폈습니다. 그런 경제 정책을 폈습니다. 그분들의 정책에 그야말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 분이 바로 밀턴 프리드만입니다. 미국의 그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 대학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대에 부과하는 토지 보유세. 바로 이제 헨리 조지가 제시한 바로 그 해법입니다. 해법은 가장 덜 나쁜 세금이다. 왜 덜 나쁜 세금, 좋은 세금이라고 하고 덜 나쁜 세금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밀턴 프리드만은 정부는 필요악이고 적을수록 좋고 그러니까 세금도 어쩔 수 없이 걷는데 그렇다면 제일 덜 나쁜 세금부터 걷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토지 보유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세금이고 시장 경제에 제일 부합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헨리 조지의 정치 경제학을 소개를 드렸는데 사회 문제에는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자연과학에는 정답이라는 것이 보통 있지만은 그것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사회 문제야말로 정말로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세상에서 익숙해 있던 제도를 좋은 걸로 당연한 걸로 좋은 걸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고
개혁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지금 헤니 조지의 예에서 봤듯이 그래가지고는 진정한 해답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늘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적 이해관계, 자기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제도를 옹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뭐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학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학자는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런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헨리 조지의 경세 재미학 번역자 김윤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